오늘의 주제는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는 실진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것은 고대 그리스 수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현대 수학, 아니 현대 과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분학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해서 수학의 역사로 보자면 무척 중요하답니다. 실진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진법 자체의 뜻은 소진시키는 방법, 즉 어떤 양을 측정할 때 남은 양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면 탈탈 털어서 소진시켜 나가자는 의미의 방법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데요. 마침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같이 엮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비례라는 주제입니다. 비례식 A 대 B는 C 대 D의 성립 조건은 잘 알려진 대로 AD는 BC입니다. 즉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이 관계식은 서기 11세기의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페르시아 수학자의 시대로 와서야 겨우 알 수 있었던 관계식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례에 대한 생각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4대 6과 6대 9는 같은 비인가? 앞의 비에서는 공통의 척도 2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각각 2번, 3번, 뒤의 비에서는 공통의 척도 3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각각 2번과 3번, 그러므로 두 비는 서로 같다 라는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비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물은 수이다. 수와 수 사이를 단 하나의 근본적인 단위수로 측정하면서 질서의 우주, 만물 사이의 질서가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례론은 약점이 있습니다. 무리수, 즉 공통의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양의 존재 때문입니다. 무리수의 발견은 수와 비례의 개념에 이때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실수의 개념은 이미 자연스럽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고민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크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크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수라는 상위 개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비례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는 에우독스스라는 수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전에는 그리스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수학 천재로 여겨졌습니다. 에우독스스는 그리스 수학을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 중심에서 과감하게 기하학적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에우독스스의 결단은 그의 천재성과 더불어 그리스 수학을 공리적 기하학으로 발전시켰고, 대수학을 포함한 수론의 본격적인 발전은 그 이후 20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말의 완성된 정의는 무엇일까요? 유클리드의 원론 5권의 5번째 정의입니다. 원론 5권의 내용은 아마도 거의 전부가 에우독스스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A 대 B는 C 대 D라는 것은 임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A가 크다면 MC도 크고, 서로 같다면 서로 같고, NB가 크다면 ND도 반드시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성립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두수 AB가 공통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AB를 각각 몇 배 하여 그 배수들끼리 크기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실진법과 결합된 비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론 12권의 명제 2의 증명입니다. 다각형의 넓이 b는 닮은 b의 제곱비와 같다. 이 내용은 쉽게 증명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 주장을 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겠느냐, 원의 넓이 역시 그러하냐입니다. 다각형에서 사용했던 논리를 어떻게 원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의 넓이는 공통의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클리드의 설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원이 있습니다. 먼저 원의 넓이의 b가 지름의 제곱비와 같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한 원 1을 기준으로 삼아 지름의 제곱비에 맞추어 제3의 원을 그립니다. 그 원은 원 2에 대하여 크거나 작을 것입니다. 작은 경우만을 따져보겠습니다. 원 2와 원 3의 넓이 차라는 양을 생각합니다. 이 양을 D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로 실진법의 핵심 명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양으로부터 절반 이상의 부분을 빼내고 다시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절반 이상의 부분을 빼내는 과정을 계속하면
결국 나머지는 정해진 양보다 더 적어진다. 유클리드의 원론 10권 명제 1입니다. 원 2의 정사각형을 내접시킵니다. 정사각형과 원의 넓이차 D1을 D와 비교합니다. 만약 D가 크다면 정팔각형을 다음과 같이 내접시킵니다. 정팔각형과 원 2와의 넓이 차는 어떤가요? D1에서 절반 이상의 부분을 빼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확실하죠? 그 넓이 차 D2와 D를 비교합니다. D보다 작아질 때까지 변의 수를 늘려가면서 반복합니다. 편의상 D2가 D보다 작아졌다고 가정하죠. 정팔각형의 넓이와 원 2의 넓이와의 차이는 원 2와 원 3의 넓이 차이보다 작아졌으니 그렇다면 정팔각형의 넓이는 원 3의 넓이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 1 안에 정팔각형과 닮음인 도형을 내접시킵니다. 다각형이니 이 두 정팔각형 사이의 넓이비는 정확히 지름의 제곱비와 같습니다. 즉 원 1의 넓이비와 원 3의 넓이비입니다. 그런데 원 1보다 정팔각형 1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 작도한 정팔각형의 넓이는 원 3의 넓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모순이 얻어졌습니다. 결국 모순에 의한 논증으로 원의 넓이비는 지름의 제곱비와 같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진법과 결합된 유클리드, 에우둑스의 비례론입니다.